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저는 종목을 좀 여러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또 한 종목을 몇 번에 걸쳐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 또 매매 종목이 같은 시간대에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매매 내용에 대해서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앞타머 사이언스는 제가 어제도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종목이고 꼬리 매물 때는 돌파를 못했지만 몸통 고가 라인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요즘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앞타머 사이언스는 시가 갭을 띄운 이후에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다가 점심 무렵에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저는 여기서 좀 매매 대응을 해서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되고 여기서 조금 높여서 잡았어요. 자, 여기서 매수가 돼서 상승 줄 때 분할로 적정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매도한 이후에 훨씬 더 상승이 많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오후장에 이제 투매가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제가 오전에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매수대기를 좀 해놨다가 여기서 좀 체결이 안 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후장에 이렇게 투매가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 돌파된 전고점 같은 라인은 제가 지지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 저항 설명을 드릴 때. 자, 여기서 반등을 좀 주긴 줬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반등 구간도 작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6%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 대응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는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강하게 좀 흔드는 구간 아니면은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봤고요. 자, 요 자리를 제가 사실 좀 노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 좀 내려올 때 분할로 제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분할로 매수를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 자리 또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정확하게 또 거기만 터치를 했거든요. 요 자리에서. 자, 요 자리에서 터치를 했죠. 자, 이 자리가 28,850원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여기서 왜 매수 대기를 했을까요? 자, 그거는 일봉의 답이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여기가 시초가,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서 시작된 가격입니다.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음봉으로 만들어졌던 자리죠. 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받고 아래쪽으로 빠졌잖아요. 자, 그 자리를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지지 저항으로 삼아서. 자, 그래서 분봉상에 제가 그 자리를 노렸던 거고 여기서는 놓쳤지만 여기서는 떨어질 때 또 투매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짧게 좀 수익을 챙기고 분할 매도로 잘 수익을 챙기고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자, 앞타머스 바이오는 앞타머 사이언스죠.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이 됐어요. 이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들어가서 수익금을 좀 잘 챙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위드텍이라는 종목을 또 매매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거의 신규 상장주로 제가 매매 대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위드텍은 자, 이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했어요. 자, 여기는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가던 자리였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갔던 자리를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갭을 못 띄우고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시초가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하늘색 박스 구간을 설정을 해놨죠. 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부 물량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짧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를 좀 매매를 했어요. 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녹십자 홀딩스는 여기 또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이 자리는 5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제 상한가 이후에 강하게 돌파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매매 대응을 했는데 매수를 못했죠. 아래쪽에다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자, 시초가 이후에 돌파 이후 요렇게 아래 꼬리 주면서 지지받고서 상승이 나왔던 슈팅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예,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36,500원 정도에 제가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좀 싸게 잡았어요. 그래서 반등 줄 때 분할로 또 짧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하락 추세 상단선에 맞고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들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도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이오플로우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어요. 자, 이 종목도 여기 시초가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봉에서.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훅 빠지고 살짝 들어주는 좀 약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들어줄 때 약간 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 이탈을 하는 이 봉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이 종목은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 자리를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흔들다가 돌파를 하질 못하고 결국에는 얘도 아래쪽으로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어플로우도 매매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좀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를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구간인데도 매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장주라서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자, 요봉에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제가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매수가를 요 구간에서 터치를 해서 제가 여기서 제 매수가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횡보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슈팅이 한 차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후장에 물론 투매가 떨어지긴 했지만 자, 요렇게 6% 정도가 더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뭐 원칙대로 좀 매매를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는 이제 윗구간에서 이렇게 음봉 도지가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엄청 터졌죠. 최고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물량이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상으로도 너무 높은 구간이죠. 2만 원대에서 바닥권에서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불과 한 3주 거래일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박셀바이오도 약수익으로 좀 매매를 마쳤고요.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오늘 신규 상장주는 거의 다 매매를 한 것 같아요. 바이브 컴퍼니는 정거장 매매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쌍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이제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 봉을 보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죽을 때 약수익으로 전량 익절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바이오 컴퍼니도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플바이오도 매매를 좀 했어요. 자, 피플바이오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제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아래쪽으로 좀 흔드는 구간이 살짝 좀 깊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반등 나올 때 약수익에서 전량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후장에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제 박셀바이오와 1, 2등주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9%가 이상이 더 상승이 나왔죠. 물론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라도 제가 패대기를 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높은 구간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렇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하락을 하는 종목이 발생을 하면 언제라도 짧게 손절로 끊어낼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매매 대응해도 됩니다.
대장주들은 높은 구간에서도 정석적으로 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자, 피플바이오도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좀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매매를 안 했어야 될 종목인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고요. 이런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파 매매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의미 없는 자리에서 제가 거래 대금만 보고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분봉상 보면 자, 여기 정거장 매매 대응을 한 자리가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딱 실리는 봉이 나오죠. 여기서 매수가 잘 됐어요. 지지가 잘 나왔습니다. 지지가 잘 나왔으면 어때요? 상승이 나와야 되죠? 근데 상승이 못 나오고 아래쪽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 봉의 저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손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손절로 좀 마감이 됐고, 결국에는 뭐 옷장에도 얘도 투매가 좀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성 첨단 소재도 매매를 좀 마쳤고요.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죠. 신규 상장주인데 얘는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상한가 풀릴 때 여기 횡보할 때 제가 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다시 또 상한가가 풀렸죠. 그래서 그냥 약수익권에서 얘도 매매를 좀 맞췄어요. 수익을 챙기고 그랬더니 상한가에 결국엔 굳히긴 굳히더라고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좀 지저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얘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마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 대주전자재료 설명을 드리면서 대주전자재료 외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좀 분할로 매수를 한 종목이 있다. 1차 매수 한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쪽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었어요. 1차 매수를 했었고, 자, 여기가 이제 121선 첫 자리죠. 자, 이 종목은 빅히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빅히트의 등락에 의해서 이 종목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사서 아래쪽으로 하락이 나와서 아래쪽에서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한 네 번에 걸쳐서 매매를 좀 했어요. 매수를 좀 했어요. 분할로. 근데 반등이 시장 반등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최소한 못해도 이런 음봉에 이런 자리까지는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대략 제가 평단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대략 뭐 한 8% 이상, 제가 좋아하는 7% 수익권 이상이 나왔을 종목인데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를 했고요. 이 종목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이 대략 뭐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고, 뭐 한 종목도 여러 번 좀 대응을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어요. 앞타머 사이언스는 비중을 좀 실어서 수익을 좀 잘 냈고요. 위드텍도 나쁘지 않은 수익으로 마감이 좀 됐고요. 녹십자 홀딩스 또 이오플로우 손절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셀바이오, 바이브 컴퍼니, 피플바이오 뭐 신규 상장주 대장주급들은 다 매매했던 것 같고요. 오성 첨단 소재는 정거장 매매 대응했다가 짧게 손절을 했고요. 소록수 상한가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흔들 때 매수를 했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를 봤는데 흔드는 구간에서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물량을 좀 많이 사지도 않았고요. 자, 넷마블은 네 번에 나눠서 이게 다 신용 물량으로 사서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합계는 이제 수익으로 마감이 됐죠. 약수익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슈팅도 강하게 나오고 흔들기도 굉장히 크게 흔들면서 뭐 투매 매매 대응하기도 좋았던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들고 있던 물량들을 전체 다 정리를 하고 편안하게 좀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매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C 코트렐이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좀 뽑아져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이런 전고점 라인을 깔끔하게 좀 돌파를 했죠. 자, 파동상으로는 아래쪽에서부터 여기서 1파동, 2파동, 3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몸통 라인 고점은 돌파를 했고, 꼬리 라인 매물대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3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오전에 일찍 한 차례 상승을 주고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됐죠. 자, 이 종목은 바이든 후보 관련주로 친환경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갔고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돌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가 비트코인 테마로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렇지만은 장대 항봉을 유지를 하고 거래를 실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된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 하나입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들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파동상으로는 2파동 구간이죠. 1차 파동 이후 조정, 2차 파동이라 나쁘지 않은 파동이지만 매매 대응해 볼 만하지만 위에 이제 매물대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이 한 차례 상승을 주고 계속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사실 이제 장 마감 전에 돌파 나오면은 제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한가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상한가에 좀 따라 붙을까도 했던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좀 관찰을 하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가질 못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투매가 떨어진 것도 아니죠. 오장의 시장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살짝 매물 출회가 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들어주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종목도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5천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약품도 좋은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제일약품도 앞에 고점들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앞쪽에서 3파동 구간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을 완성을 하고 조정을 깊게 준 이후 횡보 기간이 좀 길었죠. 그리고 다시금 거래를 터트리면서 위쪽 구간에서 붙이고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 패턴 보이다가 여기서 사실 이 종목 제가 종가 베팅 자리 나오면 매수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오후장에 급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전에 일찍 돌파하고 조정을 주는 자리라든가 횡보하다가 돌파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제가 당연히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분봉상의 움직임은 썩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거래대금을 한 5천억 가까이 터트리면서 양호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화이자 관련 또 이슈로 재료도 괜찮은 재료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 자리로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리잖아요.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상승이 강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약품도 다음 주 월요일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특징주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그제 좀 설명을 드렸던 이 하락 추세 때 상단부에 닿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단부 위로 가격이 올라온다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요. 역시나 갭상승으로 그 상단부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죽었죠. 자,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심리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닿으면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가 약간 매도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보자면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이,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각적인 이 추가 부양책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상원에서 공화당이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그 호재는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에서 아래쪽에서 매수 대응했던 매매자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발동을 하겠죠. 그러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쌍바닥 구간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살짝 관망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출현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시장이 하락을 하건 상승을 하건 상관없이 대응할 자리가 있다면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는 매수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매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단기 매매를 잘하는 금융투자에서도 최근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인다면 다시 상승을 전환을 시키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그때는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 쪽에 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한번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면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많은 이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봉 도지 캔들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고점 라인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아래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 욕구가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도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쫓아붙는 매매는, 비중을 실는 매매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또 여유 있게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락을 해서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이 다시 돌리는 그 지점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주말간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